볼게요. 바뀐 시험은 sentence equivalence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브로셔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왼쪽 페이지 보시면 sentence equivalence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sentence를 equivalent하게 맞춰 보라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뭐 띄울 수도 있지만 지금 브로셔 있으시니까 거기 sentence equivalence 보시면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6개 예문 중에 2개를 넣게 돼요. 6개 예문 중에 2개. 그러니까 A를 넣어도 되고 F를 넣어도 문장이 똑같게. 그러니까 A를 넣어도 미닝이 이렇게 나오고 F를 넣어도 결국 똑같게. 예,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보시면 sentence equivalence니까 자, 이거는 6개 중에 2개를 채워야 돼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해석도 안 하면 또 좀 풀기가 그렇겠죠. 그쵸? 단어, 예문의 6개 정확하게 알아야 2개를 고르세요. 이게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시험이에요. 빠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 단어를 많이 외워가지고 예, 시험장에 간다면 문맥도 짧고 예, 그래서 보고 딱 2개 얼른 넣는 거. 근데 어떤 단어를 넣어도 문장의 내용이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요. 거의 시노님을 물을 확률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요령 있게 공부하실 거면 그런 식으로 sentence equivalence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2번 유형은 text completion이래요. 텍스트를 complete 시키는 거예요. 비교할 점이 있다면 위에 sentence equivalence는 한 센텐스 안에 한 줄가 있어요. 그거를 2단어를 넣는 거고요. text completion은 텍스트라는 말은 더 문장이 많아지는 거라서 센텐스가 하나 나와도 좋고 5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예, 그렇게 해서 텍스트를 complete 시키는 건데 블랭크 하나짜리 문제가 1번에 있고요. 블랭크 2개짜리가 있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블랭크 3개짜리 예, TC도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면 블랭크 3개짜리 텍스트 컴플리션. 이거 몇 분 걸릴까요? 잘 푸는데. 이거 들여다봐도 모르는 건 해결이 안 나요.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리는 유형인 것 같아요. 요령은 똑같아요. 구문을 잘 파악하셔서 예, 단어 알고 넣어서 문장이 잘 이루어지도록 텍스트를 컴플리트 시켜보는 건데요. 중간에 해석이 막힌다거나 뭔 말을 하는지 모를 경우에는 3개짜리 블랭크 같은 거는 마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술술 잘 풀린다 싶으면 또 빨리 푸는 거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 컴플리션은 블랭크가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 지금 이게 sentence equivalence 6개 중에 2개 넣는 거. 요게 진짜 어휘를 이렇게 테스트해요. 어휘 중에서도 2개가 시노님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요. 시노님을 주로 테스트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컴플리션은 구문을, 문맥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맥도 잘 살피고 물론 단어 모르면 못 넣고 그래서 GRE에 뭐 어휘 부분이 많이 줄었다는데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옛날에 외워야 될 분량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뭐 10,000단어든 그 숫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아직도 외울 게 너무너무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 물어보는 분량이 이만큼 있었고요. 옛날에는 이상한 쓸데없는 명사들이 여기 더 나왔어요. 옛날에는 analogy라는 유형이 있어가지고요. 약간 희한하게 판사, 땡땡, 판사가 쓰는 땅땅땅 두드리는 망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쓰는 그 도구. 답은 이 사람이 쓰는 그 도구. 이래가지고 일반 명사를 내는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요것만 빼고 이거는 그대로예요. 진짜 중요한 형용사나 동사 위주로 앞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외우셔야 돼요. 블랭크를 보시면 물론 명사도 있네 1번 이럴지 모르지만 다 형용사나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을 잘 구사하시려면 동사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거 외우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개수는 좀 줄었을지 몰라요. 일반 명사 개수는 좀 줄었을지 몰라요. 예, 근데 이거 대신에 동사, 형용사를 진짜 깊게 잘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 어휘를 이런 sentence equivalence나 text completion에서 이제 테스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줄었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결코 줄은 느낌이 안 나요. 일반 명사 문제가 아예 안 나오니까 그 문제를 빼고 생각하는 거지 어휘는 계속 물어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넘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금방 본 거 무슨 유형이에요? 여러분 이거 답할 수 있겠어요? 예문 6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이게 sentence equivalence예요. 뭐를 넣어도 A를 넣어도 D를 넣어도 똑같은 게 되게 자, sentence equivalence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보면 이거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text completion 하나짜리.
있죠? 예, 이런 거. 그러니까 6개짜리에서 2개 고르는 것만 센텐스 이퀴벌런스예요. 그래서 텍스트 컴플리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번 이거는 뭐 리딩인 건 다 아실 거고. 예. 리딩은요. 리딩도 잠깐 살펴볼까요? 별건 아니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면 컴퓨터가 왜 모니터가 가로로 긴 거 있죠? 그걸 쓰더라고요. 그걸 써서 딱 요렇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한 줄에 리딩이 10에서 12단어 정도 들어가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장은 한 10줄 정도. 이런 단문 독해 위주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점수를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근데 어휘를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휘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력을 좀 키우셔서 문장에서 이거 엔토님 원하니 시노님 원하니 빨리빨리 보셔서 센텐스 이퀴벌런스랑 텍스트 컴플리션을 보게 되는데 한 섹션에 버벌이 20개예요, 여러분. 버벌 20개, 30분 동안에 20개. 그래서 바뀐 시험에 뉴지아리를 본 사람으로서 보신 분 아까 손 들으셨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요. 어머, 엄청 시간 모자라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리딩하는 능력을 많이 우리가 같이 배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 크게 10개, 10개로 나뉘어요. 예, 그래서 한 섹션에 20개인데 이런 섹션을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개, 10개로 나누는데 센텐스 이퀴벌런스 아까 6개 중에 2개 채우는 거 빈칸 그거 4개 그 다음에 블랭크 하나짜리, 블랭크 2개짜리, 블랭크 3개짜리를 합해서 6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가지고 빨리빨리 단어를 채우는 거. 전반적으로 단어 채우기가 10개, 그 다음에 리딩 컴프리hension이 10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10개 리딩에 독해 지문이 한 5개 정도 나와요. 근데 짧은 거 위주로 나오는데요. 짧은 거,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분석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섹션 2라고 하면, 예, 섹션 2라고 하면 short 지문이, 아까 10줄짜리 지문이 있었죠? short 지문이 3개에서 4개, 거기에 따른 문제는 한 지문에 2개씩 내고 뭐 1개 내는 것도 있고 3개 내는 것도 막 이렇다면 7개에서 8개. 그 다음에 critical reasoning이라는 것도 짧은 단문 독해예요. 자, 그게 2개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도합, short 지문 3개, 그 다음에 그런 지문이에요. 그거보다 약간 짧을 수도 있고 그런 독해 2개. 그래서 5개의 독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5개 지문에 문제 10개 정도. 그렇게 되고요. 그 밑에 거 볼게요. 이번에는 나는 이제 섹션 4에 자 이게 나왔어요. 자, 섹션 4 버벌이 또 떴어요. 그 버벌은 short가 2개나 3개 이렇게 나오고요. long이 1개 나와요. long은 2개 섹션을 통틀어서 1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문 독해가 한 3개 정도 놓인 거예요. 예, 그래서 패러그래프가 3개나 4개 정도 나오게. 그래서 long이 하나 나오고 critical reasoning이 1개 뜨면 이쪽에가 뭐 한 3개 지문이 뜬다든가 이래서 지문 3개, 1개, 1개, 역시 5개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long이 하나 나오고 양쪽을 통틀어서 여기 3개 아니면 2개, 1개, 뭐 2개, 2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섹션당 다시 정리해보면 빈칸 채우는 문제 10개, 그 다음에 리딩 10개인데 지문은 대략 5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문으로 5개 구성될지 장문 하나, 단문 4개로 구성될지 예,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5개 지문 풀고 다른 섹션에서 5개 지문 풀고 도합 10개 지문을 풀려면 너무 일단 막 힘들고 딴 생각나고 예, 집중해야 되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5개 지문을 읽고 그에 따른 문제 한 지문에 2개씩 막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컴플리션 같은 경우에 3개짜리 블랭크 또한 거의 단문 독해예요. 길이가. 예, 그렇게 본다면 정말 리딩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시험 볼 때 순서예요. 뭐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순서는 랜덤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 얼른 보니까 1에서 6번까지 텍스트 컴플리션 6개, 빈칸 채우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살짝 RC가 보이는 것 같더니 예, 그 다음에는 예, 여기 중간에 또 빈칸 채우는 거 6개 중에 2개 채우는 게 4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도합 10개가 단어 채우는 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17번에 지문 하나에는 문제 3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이런 구성일 거예요. 9월 달에도 대략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여러분 마진 개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리딩 좋아하면 리딩 먼저 풀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토종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단어 일단 열심히 외운 다음에 센텐스 이퀴벌런스 하는 거예요. 빈칸 채우는 거, 두 개 고르고 하는 거. 수업 시간에 그거를 대비해서 단어만 하는 게 아니라 파편적으로 묶어서 시노님 정리도 계속 하기 때문에요. 이런 건 진짜 금방금방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텍스트 컴플리션이 좀 쉬우면 이것도 많이 잘하세요. 예,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거 한 개 정도 마크하는 거지. 요렇게 해서 10개 안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해놓고 이제 마음 편하게 리딩을 하신다든지 예, 이제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특징, 예, 전체적인 특징 보면 vocabulary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명사는 안 물어봐. 옛날에는 막 경첩 20번 쓰고 막. 근데 그것만 쇽 빠졌어요. 예, 잘 됐죠 뭐. 그래서 귀찮은 일반 명사는 좀 사라졌지만 중요한 동사, 형용사는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단어를 외울 때 외우더라도 정말 까먹고 한 가지 말 안 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대충 알면 안 되는 게요. 아까 6개 중에 2개 고른다든지 이런 거 있죠. 거기서 하나만 틀려도 다 틀려요. 부분 점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개가 딱딱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어휘가 일반 명사 개수는 조금 줄었는지 몰라도 되게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고 vocabulary를 구문 안에서 묻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옛날 시험은요, 여러분, 옛날 시험이 특별하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옛날 시험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이유가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요. 친구 얘기 많이 듣고 오잖아요. 유학 간 선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오는데 그 친구들은 옛날 GRE에 고득점을 했을 수도 있고요. 공부 몇 달 안 해도 다 잘 나오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슴 아프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학생한테 질문 많이 받는 게 옛날에는 애들이 뭐 그냥 한두 달 하고도 나왔는데 뭐 요새 뭐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뭐 굳이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리딩이 많이 강화돼서요. 옛날 시험도 리딩은 있었잖아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옛날 시험은 문제 하나당 난이도가 조절되다 보니까요. 1에서 한 7, 8번까지 단어 시험만 계속 나와요. 근데 단어만 다 막 맞추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후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시험이요. 이 시험이 1940년도에 처음 나타난 시험이에요. GRE가. 그래서 문제 패턴이 안 변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너무 적체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 4년은 정말 엑기스처럼 이렇게 단어만 뽑아주면 운 좋으면 그것만 외우고 가도 어제 본 그 단어가 또 나오기도 했고 이런 식이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험을 바꾸면서 작정하고 바꿨기 때문에요. 저번 달에 이번 달에 나온 문제는 다시는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후기라는 게 공부하는 방향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정드리겠지만 저번 달에 나온 그 문제가 다시 나올 확률은 저는 없다고 봐요. 시험이 막 바뀐 다음에는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게 많이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 어떨지 문제가 좀 쌓이면 그때 되면은 약간 본 문제가 계속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도 리딩은 있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옛날 시험은 굉장히 카운팅하는 시스템이 특이해서요. 난이도대로 앞 문제를 막 5번 난이도인데 막 너무 잘해. 너무 빨리 풀어. 후기를 탔어.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또 나왔는데 그것도 어제 본 그 단어야. 그럼 또 막 1초 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센텐스 컴플리션인데. 막 문장 문제인데 앞에 앞에 더 젖쥐로 시작하면 consider it을 써라. 막 이렇게 외우는 거 학생들이. 공부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젖쥐 나오세요. consider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컴퓨터는 계산된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점수를 막 8번까지 막 확 높여준 거예요. 그럴 때 리딩 몇 개 틀려도 많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미 높은 난이도로 올라간 이상 높은 난이도는 또 틀릴만 하다고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예요. 쉬운 걸 틀리면 점수를 너무 많이 깎아도. 그래서 높은 난이도로 가서 뭐 리딩 몇 개 틀리는데 그 틀려봤자 뭐 점수 많이 안 깎어. 그 다음에 다시 단어 문제 나와 또 확 올라가. 그 다음에 리딩 장문 독해만 한 번으로 쫙 찍으면 하나는 맞겠지. 뭐 그리고 다시 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내 친구 리딩 다 있었을 때 뭐 잘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맞은 개수대로 카운팅 하니까 맞을 수 있는 문맥에서 단어를 유하는 것부터 빨리 잘 하시고 리딩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깎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리딩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반 이상이니까 예, 그래서 리딩 파트가 정말 증가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가슴 아프지만 진짜 유리하신 분은 리딩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예,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학교를 다니셨다거나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단어가 또 되게 약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평하죠. 세상은. 우리가 단어 우리도 모르지만 많이 우리는 외워 대신에. 근데 그분들은 대충 문맥에서 보고 대충 했기 때문에 독해는 빨리 하는데 또 단어가 약해. 근데 그분들이 분발해서 단어를 공부하는 순간 이제 강자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이 원래 좀 돼 있으면 좋았고 안 됐었을 수도 있죠. 뭐 외국인이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스킬을 배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뭐 한두 달 만에 끝냈는데요. 예,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탄탄하게 실력을 늘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센텐스 이퀴벌런스. 그래서 다시 아까 봤어요.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하게만 보면 얘는 요 크기를 좀 보세요. 논리도 필요하지만 고작 한 줄이나 한 줄 반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휘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어 6개 이렇게 나올 때 예, 정확하게 이 단어 금방 보고 금방 봐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다 알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딱 얼른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해야지 하나라도 틀리면 부분 점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다 틀리는 걸로 된다.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그래서 얘는 어휘가 좀 강조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개 고르는 이 유형 센텐스 이퀴벌런스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텍스트 컴플리션. 제목 자체가 텍스트예요. 텍스트 안에 빈칸을 여러 개 해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센텐스가 하나, 2개, 5개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더라.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보면 블랭크 1개짜리는 예문이 5개인데 블랭크 2개는 이렇게 아까 돼 있어서 3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얘도 좀 잘 보세요. 자, 여기 앞에가 블랭크 1, 여기가 블랭크 2예요. 앞에 건 맞았는데 뒤에 거 틀렸어. 애석하게. 반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가산점도 없는 대신에 아주 깎아요, 점수를. 대충 잘할 수 있잖아요. 사실 문맥을 보고. 근데 대충 해서 이렇게 하나라도 요거 틀리면 이 문제 전체가 통으로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블랭크 3개짜리.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리면 요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다 맞아야 돼요. 이것도 하나라도 틀리면 다 틀려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전략상 연습 굉장히 많이 하셔서 아주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안 읽혀. 그러면 마크. 왜냐하면 시간 걸려서 해도 애매해서 하나만 틀려버리면 다 틀리니까 예, 그런 효율을 대비하면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싶어요. 예, 이런 거. 자, 그래서 텍스트 컴플리션은 논리가 얘는 더 크게 글씨가 지금 잡혀 있어요. 어휘도 어휘인데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센텐스가 5개까지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 흐름을 잘 보시고 예, 논리가 약간 더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휘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읽지도 못합니다. 이것 또한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블랭크 하나짜리, 블랭크 2개짜리 둘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블랭크 3개짜리. 예문의 단어 9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아는지? 너무 뒤에서 안 보이시면 할 수 없고요. 이래요. 자, 그래서 블랭크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있는데 블랭크 지금 3개짜리 문제 블랭크 2번째 거에 첫 번째 거 balloon 이렇게 나왔죠. balloon이 언제부터 동사였어? 그렇잖아요. 시험장에서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는 기본적으로 쫙 다 보이고 앞에는 네그립 단어니까 빨리 이거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되도록 예, 우리가 많이 연습하면 더 좋을 것 같죠? 자, 그런 시험. 자, 그래서 어휘도 기본이 돼야 되고 논리.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센텐스 이퀴벌런스하고 텍스트 컴플리션 제목도 낯설겠지만 준비 전략 기본적으로 어휘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어휘가 돼 있어야 되고 GRE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죄다 문어체예요. 말을 할 때와 글을 쓸 때의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도 그래요. 뭐 영어만 그러나요? 말할 때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만 글을 쓸 때는 한자어를 더 많이 섞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어체 단어 위주로 정말 암기가 쫙 돼 있어서요. 시험장에 딱 가서 적어도 모르는 단어는 없어야 돼요. 학생들이요. 선생님 GRE 이거 공부하려면 몇 달 걸려?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예,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답은 뭐 똑같죠. 근데 어떤 시험지를 모의고사를 던져줘도요. 적어도 90% 이상은 다 아는 단어여야 돼요. 그래도 틀리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어지간한 GRE 용도의 단어집, 저희 학원에 거만어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GRE 정도 레벨의 문어체 단어는 띄고 그 시험을 보면 대략은 다 눈에 들어올 거예요.
사실 나름 얘도 알고 보면 시험이에요. 다 풀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휘는 기본으로 돼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것도 안 되는데 시험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휘가 돼 있어야 되고 구조나 논리를 잘 섞어서 흐름이 지금 이게 약간 패턴 틀을 욕하는 글인데 아니면 패턴 러가 좋다는 건데 이런 걸 알아야 적어도 파지립, 네그립 단어를 넣어야 된다라는 흐름이라도 잡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하는 분석력도 계속 수업하면서 공부하시면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그래도 우리가 단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형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문제 풀어보시고 이거에 맛이 있으니까 반이어 놓고 이런 구조 연습한다든지 단어 계속 암기하시면요. 이거는 여러분이 10개에서 하나 정도 놓치면 몰라도 꾸준히만 하시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도 안 되는 리딩 있잖아요. 예, 근데 리딩도 보면요. 저는 할만할 것 같아요. 빠르게 많이 읽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글쎄 학생들이 다 저 같진 않겠지만요. 저는 장문독해를 읽다 보면요. 좀 딴 생각이 나요. 읽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장문이 그리고 또 흐름을 잡는 게 나름 또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근데 문제는 너무 어려운데 알지도 못한 내용을 길게 읽는 건 정말 고역이거든요. 근데 장문은 하나예요. 하나고 나머지는 간단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런 구문들도 있고요. 짧은 걸로 8에서 9개가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잘 보는 연습하시면 리딩은 옛날엔 장문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자신을 가지고 하시면. 그리고 내용은 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번 시험에는 literature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어떤 문학 작품을 얘기한다든지 작가 얘기를 한다든지. 예, 근데 이공계 학생은 그러면 또 그거 무슨 내용이지 뭐 이러실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단문으로 나오니까 또 그에 따른 문제는 아마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토플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토플보다 어려워요. 토플보다 짧아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토플은 그냥 플루언시를 테스트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예, 토플의 F자는 foreign이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그리 길지 않아요. 한 센텐스가. 풀이하기 쉽게 제가 볼 때는 끊어놓은 것 같아요. GRE를 공부하다가 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토플도 토플대로 참 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GRE에 비교하면 GRE는 짧은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0줄이야. 토플은 오히려 30줄인데요. 뭐. 근데 10줄인데 되게 댄스해요. 내용이. 그리고 한 단락이에요. 그냥 패시지 하나, 패러그래프 하나. 자,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근데 한 센텐스가 5줄이에요. 예, 그 다음 센텐스 4줄. 끝. 그래서 GRE 지문은 뭐를 읽고 어느 부분만 탁탁 읽고 답을 고르고 막 이런 거 없어요. 뭐를 읽을까를 생각하면 벌써 지문은 끝나요. 그런 식으로 짧은데 길어요. 호흡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내용도 살짝 진지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어려운 건 문제 자체. 퀘스천이 길고 예문이 헷갈려요. 그렇다고 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제나 예문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런 거도 연습을 많이. 근데 이것도 또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 유형이 다 있어요. 주로 인퍼를 묻는 스타일은 이런 식의 10개로 물어봅니다.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요거 나오면 인퍼런스 묻는 거구나. 요렇게 하면은 뭔가 펑션 묻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또 줄여 공부하실 수는 있는데 토플에 비교하면 아무래도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서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그래서 텍스트 컴플리션 하면서부터 구조 잡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것 또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10개를 우리가 볼 때 거의 9개에서 10개가 나왔어요. 8월, 9월 시험은. 근데 장문이 하나였다. 그리고 내용은 다양하게 나왔다. 보면 그래서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설명하는 글이 되게 많았고요. 문학도 그렇죠. 뭐 결국은 설명하는 글, 짧은 인포메이션을 주는 건데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 고르는 게 있고요. 2개 정도의 문제는 맞는 걸 모두 고르시오가 있어요. 얘가 또 골치예요. 맞는 걸 모두 고르시오의 예문은 3개예요. A, B, C 3개예요. 근데 맞는 걸 모두 고르시오이기 때문에 지문을 읽고 추론되는 모든 내용을 고르시오. 그럴 때 얘하고 얘가 답이에요. A하고 C가. 근데 A만 쓴 사람 틀리죠. A, B 틀리죠. 그렇게 정확하게.
아니면 A, B, C가 답인데 A, B까지 골랐어. C 안 썼어. 애석하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해석해야 또 이런 문제는 풀 수 있도록 select all이 있고요. select in style 요 두 개 2번, 3번 유형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건데요. select in은 문장 안에 들어가서 다음 중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보이는 센텐스를 고르시오. 그럼 가서 클릭하는 게 답이에요. 예, 그렇게 select in이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select one이야 답 하나 고르는 거야.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 드리면 메인 포인트 구하는 거 아실 거고 팩트를 구하는 거는 보통은 explicit question이라고도 많이 하죠. 자, 지문에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서 보면 아인슈타인 said that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GRE는 문제도 어렵고 답도 어렵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쉬웠으면 답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랬는데 1 더하기 1은 2라고는 안 써 있어요. 2를 패러프레이즈하는 또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1이 두 개가 겹치면 2를 양산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을 고르시는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인퍼 문제가 개수를 많이 차지하고요. 인퍼는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글 전체의 요소를 물어볼 수 있어요. 메인 아이디어는 사실 하나 물어보는 거잖아. 한 포인트만. 예, 그래서 인퍼는 그렇게 통으로 많이 물어봐지니까 이게 3개에서 4개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이 지문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였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purpose를 묻는 것도 있었고 작가의 톤 뭐 이런 건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고 그 다음에 strengthen, weaken 같은 거도 기존에는 있기는 했지만 좀 더 진일보돼서 요새 새롭게 추가 유형이 이렇게 있어요. 예, 이게 기존에 혹시 GMAT라는 MBA 가는 예, 학생분들이 보시는 시험을 혹시 준비하다 오신 분들은 이 유형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짧은 하나의 센텐스를 줘요. 한 7줄, 8줄 돼요. 7에서 8줄짜리를 주고 예, 컨클루전을 한번 내봐라. 내지는 여기 볼드체가 돼 있고요. 여기 볼드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센텐스 하나하나에. 예, 그래 놓고 이 볼드체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 볼드체는 이 지문의 결론에 대한 어썸션을 제공했고 그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글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못 풀어요. 그런 볼드페이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썸션도 묻고요. 결론을 strengthen 시켜봐라. weakening 해봐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discrepancy를 설명해봐라. 이런 것도 공부하시다 보면 나오겠지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써놔요. 그런 다음에 보통은 1 더하기 1은 2가 되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을 했더니 나는 3이 됐더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냐? 그러면 가능한 답을 또 예문에서 고르셔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discrepancy 해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을 해놔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브로셔 예, 두 번째 페이지. 아까 텍스트 컴플리션 밑에 거 한번 볼까요? 3번 RC. 자, 3번 RC 해놓고요. 보면 빈칸 채워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빈칸도 그냥 말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because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써줘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because가 블랭크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아마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블랭크를 채워봐라 하는 것도 새롭게 나온 유형이에요. 예, 이렇게. 근데 이런 유형이 제가 시험 볼 때 저는 20개 중에 이쪽 섹션에 리딩 10개, 저쪽 섹션에 리딩 10개잖아요. 도합 20개 중에 저는 이런 게 2개 나왔거든요. 2개인지 3개인지. 근데 이번에 본 친구는 4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old face, 뭐 completion, strengthen, weaken 이런 거 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꼼꼼하게 다 훑고 가야 되는 새로운 유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기존 시험에서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text completion하고 sentence equivalence에서 어휘를 다 묻기 때문에. 근데 지문의 저 단어는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 근데 정확한 사전적 definition 말고요. 저 글에서는 뭐로 쓰였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문에서는 그냥 transportation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쓰인 뜻은 내쫓는 거. 이동이 저쪽으로 그냥 내보내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예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더 깊게 물어보는 어휘 문제가 20개 중에 하나 정도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select all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말되는 거 다 고르십시오. 요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지문 읽었어요. 근데 이거는 난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C가 될까 안 될까 되게 시간 걸리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 3개 모두 다
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부분 점수 없는 거 요거 신경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select in이네요. 이렇게 한 센텐스 answer 해주세요 하면 가서 클릭하는 걸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딩은 다양한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질문은 메인 아이디어나 뭐 톤이나 인퍼나 explicit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critical reasoning 유형이 들어오면서 조금 되게 다양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거 보고 싶으시죠? 근데 별로 없어요, 진짜. 후기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위에 것까지 이제 정리해드리면 별건 아니지만 그 단어 부분 묻는 게 있고 리딩 또한 2개 섹션을 합하면 10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간과에서는 절대로 아주 고득점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는 거. 이게 또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골라주셔야 되는데 저번 시험은 단답형이 있었어요. 엔터님 그런 건 외워오겠어요. 근데 제가 시험을 봐도요. 정말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말해주고는 싶은데 뭐 하나라도 있으면 재민삼아라도. 근데 이제 다 문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시험을 이 사람들이 맘먹고 바꿨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거 폐단을 알고 고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에 나왔던 그 문제를 바로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당분간은 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나마 이 시험 후기는 뭐냐면 기존의 문제 중에서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ETS 공식 홈피가 gre.org거든요. 예,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파워프랩 다운받기가 있어요. 예, 파워프랩 2를 정확하게 말하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시험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다운받으니까 설치해 놓으시고요. 모니터 상에서 라이팅 먼저 지나가면 그냥 exit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라이팅도 써보시고 예, 그 다음에 버벌 나오면 그대로 한번 30분 동안에 내가 몇 문제를 푸는지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느낌.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보다 그리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파워프랩보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내가 몇 개나 풀 수 있고 몇 개 지문이나 집중할 수 있는지 집중도 되게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꼭 해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파워프랩 2라고 제가 썼잖아요. 이거 이전에 4, 5년 전에 출시된 파워프랩 1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보니까 8월 시험도 그랬고 9월 시험도 그랬고 파워프랩 1에서 출처를 그래서 밝힐 수가 있어서 이건 ETS가 그냥 릴리스한 거예요. 예, 제가 도둑처럼 어디서 빼온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자신 있게 그래서 모니터에 내놨는데 이 파워프랩 1이 있어요. 기존 학생들 공부하라고 ETS가 릴리스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예문을 조금 손대고 이 문제는 통으로 그대로 냈어요. 5개 예문을 3개로 줄이면 2개 빼고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통으로 이대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1번 문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개 블랭크짜리 문제도 기존 문제에서 예문 2개씩 있는 걸 잘랐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냈었어요. 그래서 8월에도 하나, 9월에도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문제가 너무 많아요. 파워프랩 1에도. 그렇기 때문에 돌려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기라는 게 이제 이 단어 나왔어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보고 나면 저도 어떤 단어가 떴고 이런 거는 다 대충은 기억하는데 그 단어 뭐 안 나오면 그만이고 그 단어 다 책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거 싹 버리고 다른 거 그냥 내겠지 뭐. 아니면 그 단어들이 중요하면 몇 개는 겹칠 수 있겠지. 근데 그 몇십 개가 다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더 폭넓은 어휘 일단 그게 준비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공부하시는 게 이제는 후기 같아요. 다른 후기 단편적으로 이번 달에 이 단어 나왔다. 그거 그냥 말해주면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거는 그거고 그리고 뭐 책에 있는 거니까 표시했다가 더 열심히 한번 보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거를 대부분의 선생님들 교재에 썼어요. 저도 제 책에 다 있고 실전반 선생님은 또 실전이니까 문제를 오죽 많이 쓰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기에 적중하는 방법은 이번에 뭐 나왔니? 그거 해가지고 뭐 떴대더라, 뭐 단어 나왔대더라 그거보다는 옛날 자료에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돌려서 한두 개라도 내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전체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리고 정말 몇 초 안 걸려서 할 수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보고 그 전에 예습도 했을 거고 스터디도 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데 조금 탄력을 받게 시험을 보실 거면 기존의 문제가 파워프랩도 있고 그 이전 문제들도 있는데 그거를 교과서에 선생님들은 다 쓰셨고요.
그래서 그 교재 위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거 다 구할 수 있는 자료니까 예, 이거 문제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예,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뜬다. 이게 후기가 이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왔다는 그거 하지 말고 파워프랩에 있는 문제를 공부 겸 열심히 해놓으면 예, 그리고 이거 이전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이전에 뭐 중국 센텐스 컴플리션 문제라던가 그 이전에 빅북이라던가 거기에서 유형별로 추려서 또 가르칠 테니까 그게 뜨는 게 후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 식으로 실력도 쌓으면서 이런 문제를 유용하게 쓰세요. 파워프랩은 지금도 제본가게에 가시면 구할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잘 온라인상에서도 구하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교재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우리가 후기 삼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딩은 그렇게 안 겹쳐요. 정말 단어를 외워와서 구글에 넣고 뭐를 해봐도 그 지문이 안 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딩은 이제 수업 시간에 사실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약간 일리걸이지만 시험장에 가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에 내가 오늘 본 내용은 절대로 릴리스 안 할 것이며 막 사인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전달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쫙 팩이 리딩이 다른 게 나온다면 그것도 별로 이렇게 효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뀐 시험에서는 그래도 단어 부분에서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고 그 부분은 후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옛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으로서 약간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 리딩은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빨리, 예, 빠르게 독해하셔야 돼요. 빠르게 독해하면서 예, 이해하셔야 되고 어휘도, 예, GR이 지문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 GR이 단어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센텐스 이퀴벌런스 단어 정도 됐으면 지문에는 더 이상 어려운 단어 없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오히려 다른 유형에 비해서 리딩은 단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휘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어렵고 답도 굉장히 패러프레이즈 돼 있어서 그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퍼인 경우에는 뭐를 지워야 되는지 어떤 요령이 필요한지 이런 걸 잘 숙지하시고 예, 시험 문제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도 파악할 수 있게 처음서부터 공부하실 때 어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 방향. 이거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요구하는 점수, 미니멈 스코어도 알아야 되고요. 혹시 알 수만 있다면, 그런 자료가 없으면 그들도 못 가르쳐 주지만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예, 작년도 예, GRE, 입학생의 GRE, average score 같은 것도 알면 좋겠고 장학금을 타실 거면 타야 한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면 도전하고 싶다면 조금 더 고득점이면 물론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점수를 일단 책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항상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모든 전공이 고득점을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공계는 수학을 일단 만점 받아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버벌도 잘 하셔야죠. 50%는 넘기도록. 근데 충분히 이 사람은 65가 나왔는데 90를 넘기려고 또 보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필요한 점수를 알아내시고 다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2달에서 4달 걸린다고 썼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4달 쪽에 더 기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학생분들이시라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정말 머리 너무 좋으실 거고 열심히 하실 지금 자세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렇긴 한데 리딩이 한 달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2달이라고 해놓은 것은 약간 리딩이 잘 받쳐지는 학생분들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분들은 단어만 GRE 단어는 근데 반드시 간과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일수록 단어가 약한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시험을 볼 수는 있겠지만 아닌 분들이라면 예, 일단 어휘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기본 공부,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빠르게 지문을 독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벌써 4달이에요. 예, 그래서 적어도 그리고 GRE가 버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버벌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라이팅이 더 빨리 안 늘어요. 예, 그 남의 나라 글을 쓰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항상 간과하는 게 버벌은 잘하세요. 또 보면 버벌은 미니멈을 다 넘기세요. 근데 라이팅이 미니멈을 못 넘기면 그래 놓고 라이팅이 조금 안 되는데 괜찮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괜찮으면 좋겠네요. 그렇잖아요. 답은 저도 좋은데 그쪽에서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먼저 기준을 말했는데 얘가 기준이 하나가 미달됐으니까 뺄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실 GRE가 다가 아니니까 고려를 다 할지는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적어도 다 공부를 하시려면 예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저보다 사실 계획 더 잘 세우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던데 첫 달에 저희 학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다르게 혼자 공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보캐뷸러리가 안 되시는 분은 보캐뷸러리부터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GRE 보캐뷸러리 그러니까 토플 정도는 나는 대충은 됐다 싶으면 기본반부터 들으셔도 돼요. 여기는 GRE 보캐뷸러리만 하고 충분히 외우실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세요. 힘들지만 근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정말 안 했고 나는 토익도 한 적 없고 너무 단어도 모르고 나는 너무 문법도 모르고 그러신다면 입문반에서는 약간 비주얼한 그 자료를 많이 사용해서요. GRE 단어를 먼저 처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 한번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센텐스나 텍스트 컴플리션 문제를 구문을 분석할 수 있게 해드려요. 주어도 동사도 찾아보고 거기서부터 유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문을 봐야 되는 거고요.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정말 군대 가서 아무것도 안 했고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없으시면 여기서부터 하는데 아니면 어느 정도 나는 토플은 띄었다 하시면 기본반에서는 GRE에 필요한 필수 어휘를 이제 몇천 개를 쫙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각 영역의 유형들 텍스트 컴플리션 준비하시는 데는 이렇게 20가지 유형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리딩은 이러이러한 카테고리가 있고 이럴 땐 이렇게 답하세요. 이런 유형이나 요령 설명은 기본반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옛날에는 시험을 보기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단답형이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만큼 해놓고 복습 기간이 너무 필요하고요. 혼자 복습을 하던 실전반을 듣던 이제는 문제풀이가 너무 많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문도 빨리 봐야 되고 문제, 독해도 빨리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뭔가 실전 연습을 더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실전반에서는 달리 유형은 이렇습니다. 이런 설명 거의 안 하고요. 문제풀이만. 사실 다 아는 학생이 올 텐데 유형 설명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시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최대한 실제와 되게 비슷하게 문제를 20개씩 아니면 10개씩 놓고 문제풀이하는 연습을 좀 보통은 많이 하는데 꼭 이 과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달에 first에 내가 못하니까 버벌하고 라이팅을 같이 신청했어요. 예, 버벌은 기본반, 라이팅도 기본반. 그러면 다음 달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variation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히 말은 못 해주겠는데 나는 버벌은 혼자 이제 한번 복습할랜다. 그래서 버벌은 복습에 들어가고 라이팅은 내가 중급반을 듣겠다.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연재 난 여기 다 다져졌어. 실전반은 정말 예습이 많이 필요해요. 하루에 막 수십 개씩 풀어와가지고 예습이 다 가능해야 돼요. 기본은 받아 적고 복습하면 돼요. 근데 실전은 문제를 많이 선생님이 50개씩 내일 풀어오세요 이랬을 때 다 시간 안에 풀고 다시 한번 보고 이런 거는 선생님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맞춰야겠다. 그걸 가지고 스타디 한번 하고 수업 듣고 이렇게 3단계로 곱씹고 또 곱씹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실전반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실전을 듣겠다. 아니면 실전이 과정에 A, B가 있으니까 이때도 실전을 한번 듣고 이때도 듣겠다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팅은 안 되니까 내가 또 여기 실전을 듣겠다. 내지는 매스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손났으니까 마지막 달에 한 번 듣겠다. 아니면 그 다음 달에 매스는 살짝 첨가하든지 여기 총복습을 하든지 너무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영어 잘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괜히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하시는 분은 그거에 맞게 나는 라이팅 실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맞아. 그럼 그냥 그거. 버벌도 실전 한번 테스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어가 안 되면요. 실전도 되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달보다는 아까 제가 2달 이상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단계가 여러 개 있는데 버벌, 라이팅, 매스가 있기 때문에 첫 달에 3개를 다 듣고 이러진 못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들어서 여기를 같이 듣는 거는 전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달에. 시간이 아주 많으시면 괜찮은데요. 시간이 아무래도 우리가 막 6개월, 7개월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버벌을 듣고 라이팅을 한번 들어봐야 버벌은 나한테 요만큼은 할 만하다. 뭐 감이 오잖아요. 이게 라이팅은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내지는 뭐 버벌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이팅은 한 달 쉬고 그 다음 달에 내가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달에 힘들어도 같이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너무 버겁다. 그러면 첫 달에 버벌 먼저 하고 아니면 라이팅 먼저 둘 중에 하나 하고 그 다음 달에 이걸 넣고 그 다음에는 뭐 같이 실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맞물리게 예 그렇게 해서 적어도 3달, 4달은 하셔야 리딩의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단어도 외우면 되죠. 여러분 정말 암기 잘하세요. 근데 단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2개에서 하나 틀리고 2개에서 하나 틀리고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점검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니까 저는 정말 4달 쪽에 더 힘을 싣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참고 자료는 오피셜 가이드라고 ETS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책이에요. 이거 보시는 게 ETS 자료이기 때문에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도 이거는 선생님들이 교재에 거의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사셔도 교재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파워프랩 2를 꼭 다운받으셔서 오늘 한번 풀어보세요. 예, 그래서 내가 진짜 30분 동안에 몇 문제나 풀 수 있는지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예, 그렇게 자 해보시고 아니면 이것도 자료로 가지고 있으실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의 3달 이상의 기간은 필요하므로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좋겠고 학원에서도 스터디를 짜드리지만 친구들끼리 조직을 하시더라도 뭔가 하나 교재를 정하셔서 스터디를 통해서 예습을 해야죠. 일단은. 예습을 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맞춰보고 나는 A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C라 그랬고 좀 설명을 들어보다가 수업에 와서 그 답이 A로 가는 걸 한번 확인해보고 또다시 복습을 하고 이렇게 4단계를 거친다면 수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4단계를 거치고 그걸 몇 달을 한다면 정말 충분히 여러분이 너무 겁내실 필요 없이 실력은 실력대로 늘고 시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Frequently Asked Question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브로셔에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다 답은 사실 it depends예요. 그런데 토플을 먼저 할까요? GRE를 먼저 할까요? 중에서 옛날 시험은 GRE를 먼저 하신 학생들이 많았어요. 옛날 시험은 왜냐하면 그냥 단답형이 많았고 사실은 옛날 시험 또한 토플을 먼저 하고 탄탄히 해놨으면 좋았겠지만 GRE를 먼저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도 먼저 GRE를 빨리 끝내놓으면 GRE 단어를 훑는 그거 힘이 있어서 토플을 공부할 때 약간 시간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이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이것도 그래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토플 그런 거 나한테는 별거 아니니까 일단 GRE부터 시작한다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어느 정도 되면 GRE 먼저 끝내놓고 토플은 내가 그게 좀 스피킹이 걸려서 스피킹만 단과 쭉 연습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같이 한다. 이런 결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어가 너무 좀 자신이 없으시다면 구문 해석도 안 된다면 예 그리고 토플 단어마저 안 돼 있으면 GRE 오시면 굉장히 공부가 재미없어요. 무엇보다.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야 4달을 집중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3달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아주 친숙하지 않으시면 토플을 먼저 끝내시는 게 정석적인 답인 것 같고요.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야 알아서 선택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뉴 GRE는 기존 GRE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리딩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 GRE를 공부하다가 이번에 다시 뉴 GRE 공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런 분들은 더 공부 시간이 줄 거예요. 단어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베이스로 해서 텍스트 컴플리션에 그거 3개 블랭크짜리나 아니면 리딩 연습만 치중하시면 더 단기간에 이분들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분보다는. 자, 그 다음에 학원 수강 전에 뉴 GRE를 대비하여서 나는 학원 수강은 방학에나 올 거다. 1월에나 이 학원에 등록할 것 같은데 아니면 다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은 그 전에 딴 거 하지 마시고요. 단어를 하세요. 단어만 돼 있으면요. 너무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리딩을 하실 때요. 뭔가 약간 클래리티가 있는 글을 보세요. 그냥 문학작품, 해리포터 이렇게 두꺼운 문학작품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소설을 보시는 것보다는 아티클, 딱 결론이 나는 거. 오늘 보니까 뭐 태양이 2개인 행성이 발견됐다면서요. 예, 그거 영문으로 나온 거 있으면 한번 딱 클래리티가 있는 거 읽어보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포커스를 둬서 방학부터 공부하시면 되는데 단어만 돼 있으면 굉장히 앞서가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플 리딩과 GRE 리딩의 차이점은 아까 말했지만 길이가 짧은 것 같지만 센텐스는 길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고 예문이 되게 생각보다 길고 어렵다. 그래서 예문을 빨리 버릴 건 버리고 추수하는 건 추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 모두 다 좋은 성적 나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